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정식 교감 승진이 아니라 현재 공석인 교감 업무를 대신하는 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직위를 교감에서 교감 직무대리로 수정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0대 교사 A씨가 올해 3월부터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진의 한 사립고등학교. A씨는 학교 누리집에도 교감으로 소개돼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도 교감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올해 2월 한 달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려면 정식 연수를 받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는 평교사가 징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교감으로 승진한 겁니다.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교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리를 일으키신 분이 이런 직무를 대행하신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A씨가 정식으로 교감으로 임명된 게 아니라 교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해 직무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교사로서 수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에 오랜 기간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본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서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교육청은 학교 측에 누리집 수정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교직원 소개란에 교감으로 돼 있던 A씨 직위를 교감 직무대리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자매를 덮쳐 중상을 입히고도 넉 달째 정상 근무하는 등 음주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천안의 한 백화점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고객이 상품을 사기 위해 결제한 판매 대금을 취소한 뒤 이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 1억 3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업체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상태입니다. 충청권의 첫 국제 크루즈선이 서산 대사랑에서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11만 4천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늘 2,6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1,100여 명을 태우고 대사랑을 출발해 오는 10일 일본 오키나와, 11일 미야코지마, 12일 대만 지룽을 거쳐 오는 14일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바다 위의 특급 호텔로 불리는 코스타 세레나호에는 극장과 수영장, 레스토랑, 카지노 등이 갖춰져 중간 기항지 관광과 더불어 선내에서도 6박 7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국제 크루즈선 취향이 서해안 국제해양 레저 관광벨트 구축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체계적인 기반 시설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 동구의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돼 큰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소형견 3마리가 탈출한 거였고 평소 견주에게 불만을 품었던 한 이웃 주민의 허위 신고였습니다. 동구청이 임의로 맹견이라는 표현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대전 동구청이 구민들에게 발송한 재난 문자입니다.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허위 신고였습니다. 실제로 탈출한 개는 소형견 3마리에 불과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견주가 탈출한 개들을 모두 포획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개농장이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진돗개와 소형견 등 30여 마리를 키웠는데 평소 개들이 자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서 나온 개 3마리가 밭을 파헤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밭 주인이 개 70마리가 탈출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저 개가 나와 돌아다니니까 밭에. 뱃집 아저씨도 싸우고 여기서 아저씨도 싸우고 막 그랬어요.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헛걸음을 한 가운데
구청이 보낸 재난 문자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신고는 개가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임의로 맹견으로 표현을 받고 공포심을 키웠고 그 숫자도 3마리에 불과했지만 70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를 그대로 재난 문자로 발송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전화 왔더라고. 엄마, 애들이 친구들이 전화 온다고. 조심하라고. 동구청은 재난 문자로 구민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허위 신고를 한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검토 기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소방에서 해야 되는지, 경찰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개 사육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마찰이 허위 신고와 관할구청의 재난 문자 오류 등 웃지 못할 소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밤 1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부근을 달리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학생 남자아이를 친 뒤 도주한 30대 승용차 운전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도로에 주차돼 있던 고급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5,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옆 건물에서 화염물질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방화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9시 7분쯤에는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도로를 달리던 5톤 쓰레기 수거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 운전자와 동승자가 대피하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신병교육을 마친 이등병들이 부대를 찾은 부모님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수료식을 찾은 부모님들에게는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값진 어버이날 선물이 됐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주간의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우렁찬 군가를 부르며 연병장에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제 20살이 갓 넘은 아직은 어리디 어린 아들이 한 달 만에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입니다. 부모님과 만남을 기다렸던 신병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카네이션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에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씩씩한 군인으로서 아들이 돼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받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면서 아들을 좀 잘 키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버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수료식 참석을 위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입국한 허충만 이병의 아버지. 2년 만에 만나게 된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잊지 못할 어버이날 선물이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면서 아들도 같이 유학을 하다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가 돼서 들어왔죠. 4월 달보다 뭔가 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네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인 외할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전해들었던 김성은 이병. 조국과 가족을 내가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1년 6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은 가족들과 하루 동안 부대 밖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개혁신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에서 이기인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대전 세종 충청 합동연설회에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이 후보는 유효표 총 94표 중 31표를 차지했고 이어 허은하 후보가 29표, 조대원 후보가 17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인사말에서 개혁신당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누가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거래 단가 상승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발전사업 매출이 5,4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4천억 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2022년 이후 용수사업 매출을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은 댐을 활용한 수력발전과 댐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과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나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되는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발전 매출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출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최근 대전 지역 대형마트들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사라진 곳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동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홈플러스 서대전점이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오는 7월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인근에서 유일했던 대형마트가 16년 만에 사라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동네 집 앞에 슈퍼처럼 느껴져갖고요. 하루에 몇 차례씩 들락거려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거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하고 혹시 또 집값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들 많이 해요. 대전 지역에선 지난 2021년 홈플러스 둔산점과 탄방점이 문을 닫은 뒤 3년 동안 4개 매장이 문을 닫는 등 대형마트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동대전점까지 포함하면 대전 지역 대형마트는 14곳에서 9곳으로 35% 줄어들게 됐습니다. 업계 1위 이마트도 지난해 처음 4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창사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침체가 심각해 추가 폐점 우려도 나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월 2회 의무 휴업 등 각종 규제와 더불어 온라인 시장 확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유통 매출 가운데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을 뛰어넘었고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편의점보다도 작아졌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는 대형마트 폐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주변 골목 상권 매출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형마트가 사라진 부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폐점으로 오가는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 기간 동안 추가적인 유동인구 감소가 불가피해 인근 지역 상권의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 문제가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가 지난달 24일 대전시장이 발송한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등 소진공을 산하기관으로 둔 중기부가 소진공 이전을 방관하고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본질을 흐리는 대전시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소진공이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유성구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쯤 금산군 복수면에서 직장 동료와 다투던 40대 남성이 홧김에 동료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검거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이 메타버스 랩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독립정신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독립기념관의 소장 자료와 독립운동가 인물 자료 등을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연관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기념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와 멤버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어제 예산경찰서와 지역 34개 금융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관들은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홍보 활동과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예산군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120건, 피해 금액은 총 17억 2천여만 원에 달하며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장동과 계족산 일대에 대규모 생태 휴양 공간이 조성됩니다. 대전시는 국비 69억 원 등 모두 265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장동 산림욕장 일대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장동 문화공원과 항토길을 연계한 계족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계족산에 교육과 휴게시설인 힐링센터가 건립돼 친환경 녹색교육과 생태체험, 숲치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 조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양군의회도 지난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아산시와 서산시, 부여군도 올해 초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과 업무 협약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 92개 학교와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악기 대여, 악기 구입비 등 악기 지원 사업에 나서는 한편 바이올린 대여 학교에는 강사비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악기를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올린 등 8종 1,194대의 현악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여해주고 있습니다.